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그동안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복습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서 도정법과 이제 소정법에서 나타나고 있는 조합원의 자격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좀 프레임을 좀 바꿔봤는데, 모니터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모니터 좀 바꿔봤어요. 앞으로는 좀 이런 형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그 전까지는 이제 도정법을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소정법을 보여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소정법을 보여드리고 도정법을 보여드리는 걸로 바꿀게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동안 도정법이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다시 그걸 또 본다기보다 소정법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 다음에 도정법하고 차이점을 찾아가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서 소정법을 먼저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저희 그 소정법 프롬 밴드 안에서 토론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그냥 구술로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다시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그게 저의 글이 아니고, 저희 회원님들이 그 소정법 포럼 안에 들어왔던 회원님들이 썼던 글들이라, 나중에 출판물로 갈 때는 당연히 다 동의 절차 받겠지만, 이게 무료 영상물로 갈 때는 제가 동의 없이 쓰는 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어, 댓글로 토론했던 내용들은 여기에는 담아드리지 않고요. 그거는 저희 소름법 포럼 밴드 안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그 안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분들은 제가 구두로 설명드리는 걸로 갖도록 할게요. 조합원 자격이 소정법에서는 24조에 규정이 되고, 법령이요. 그리고 도정법에서는 19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말씀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제일 예민했던 게,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일부를 사면은 그 사람하고 합산된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일 이후에는 매입하는 게 더 오히려 불안하다고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 내용들하고, 또 하나가, 투기가해지고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승계해서 팔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봤을 때, 투기가해지구의 재건축은 많이 배웠죠. 조합설립 인가일 이후에. 투기가해지구의 재개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이후부터는 매매를 해도 산 사람이 조합원 인정을 못 받는 이제 그런 규정이 10월 24일 날 생겼고, 3개월 후인 올해 10월, 11월, 12월, 1월 25일 날부터 시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런 내용들이 이 조합원의 자격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소정법 포럼 밴드 안에서 지역 선정을 해서 직접적으로 조합을 결성을 해서 한번 추진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지금 모여 있는데, 그렇게 조합 입장에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자 입장에서 조합의 구성 요건, 조합의 역할, 의무,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조합원들이 그럼 어떻게 구성되느냐, 조합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제척시킬 수 있느냐, 조합원을 편입시켜야 되느냐. 더 크게 본다고 하면 나중에 동의율을 따질 때 몇 분의 몇이 동의하냐고 할 때 몇 분의 한 분모의 숫자를 정하는 것에 있어서 조합원의 자격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분도 또 중요한 내용이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제가 오늘 또 하나 찍었는데, 이거 말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영상을 또 찍어서 배포해 드릴 건데, 그게 46조 투기가해지구의 분양시청 제한 규정이거든요. 이것도 여러 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한 6가지 사례 정도 나눠서 분양시청을 할 수 있고 없고를 막 나눠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게 이 소정법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지 좀 봐봐야 되겠죠. 그건 이제 도정법 얘기니까. 그래서 46조의 투기가해지구 분양시청 제한 규정이 이 소정법에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네 번째 시간 되면은 도정법 50조의 2라고 규정되어 있는 부분에 권리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이 되면 그 사람의 권리를 얼마큼까지 픽스시켜 줄 것이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뭐 80제곱미터냐 90제곱미터냐, 뭐 서울시의 도정법 조례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부터를 분양재산 규정을 보고 있는데, 89를 가지고 있으면 1을 붙인다. 뭐 그때 그 권리를 붙일 수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가지고 도정법에서는 50조의 2라는 규정에서 그거를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근데 소정법에서는 사실 이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요. 권리산정 기준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토론을 또 한번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소정법 포럼 밴드에서 토론을 할 내용이라면, 그것을 하기 위한 전체적으로서 조합원의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소정법과 도정법의 미묘한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소정법부터 볼게요. 이게 도정법에서는 19조에 있는 건데요. 올해 2월 9일부터 시행되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법, 빈집법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기도 하고, 저희는 도정법과 비교해서 소정법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조합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제 수업의 첫째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나왔던 내용이죠. 강제조합원이냐 임의조합원이냐. 그래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임의조합원 제도를 두고 있고, 재개발 같은 경우는 강제조합원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 소정법에 의한 소규모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죠. 자유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유주택 정비사업이야 뭐 제외를 둔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규정은 강제 규정으로 둘 것이냐 임의 규정으로 둘 것이냐가 문제인데, 약간 애매하게 표현했어요.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를 한다라고 해놓고 소규모 재건축 조합은 동의한 자에 해당한다. 이거는 임의 규정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반대로 해석하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강제 규정을 둘 것이냐라는 얘기를 해석할 수 있는데, 저희 포럼 벤단에서 많은 분들이 그거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 우리의 결론, 우리의 공부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결론은 입법 오류가 아닌가. 왜 그러냐?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의 강제 규정을 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공익적 사업이 강한 목적에서 두는 사업인데, 강제 조합원 규정은. 근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토지 수용을 줄 만큼 그렇게 강제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입법 오류라고 우리끼리는 우선 결정을 내렸고요. 뭐 나중에 이제 유권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건 또 그럼 또 왜 중요하느냐? 나중에 우리가 직접 추진을 하게 될 때 조합원인 사람과 조합원이 아닌 사람, 그리고 그렇게 중간에 섞여 있는 애매한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조합원을 보고 시작을 할 것이냐, 아니면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보고 시작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고 시작한다고 하면은 더 일이 편해지는 거고요.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고 시작한다고 하면 일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차이점이 크게 된 건데, 어쨌거나 여기 안에서는 지금 소규모 정비 사업은 동의한 자만 해놓고 하고 있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수업 중에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이런 거죠. 이 세 번째 규정인 거죠. 조합 설립 인가구에 한 명의 토지 소유자부터 여러 개 샀을 때는 이 날짜 이후에 A라는 사람이 1, 2, 3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3만 B라는 사람이 사면 A라는 사람하고 합산된다는 그런 규정인데, 예외 규정이 몇 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세대 합산 규정, 그 다음에 뭐 이혼했을 때, 세대 분가했을 때. 근데 요게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도정법에서도 나오게 될 건데, 도정법에서는 이걸 20세로 해놓고 있거든요. 그냥 20세 분가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해서 실거주로 분가한 경우. 근데 여기에 지금 도정법에서 그냥 분가라고 표현해놓고 있고, 어떤 분이 법제처에다 유권했더니, 그냥 세대 분가만 하면 안 되고, 말 그대로 거주를 분리시켜라. 라고 하고 있는데, 소정법에서는 그 내용을 아예 그냥 명문화 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분가한 경우를 하는데, 세대, 그것도 이제 19세 이상. 도정법은 20세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로 두고 있다는 거라. 그 다음에, 소정법에 따른 투기가해지구 같은 경우에, 이것도 지금 조합설 인가 이후에 조합원 매도 금지, 그러니까 지휘권 양도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투기가해지구가 되면 소정법 안에 있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죠. 하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여러 개를 사도, 또는 투기가해지구에 여러 개 사도 분양권 제한 규정, 매매 금지 규정이 도정법에서는 19조, 여기서는 24조. 그 다음에 도정법에서 있는 46조 3항에 있는 그 5년 동안 재산권 금지 규정. 이게 우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아직 내용이 없어요. 그게요. 그런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예 열애로 뒀기 때문에 그거는 몇 개를 사도 그런 금지 규정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좀 풀어서 그쪽으로 좀 뭔가를 몰려는 경향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건 예외 규정에 지나가고요. 다시 한번 도정법하고 한번 보게 될게요. 도정법에서 보시면 다른 건 다 같은데,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는 소유자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행법이긴 하지만 옛날법이라고 할게요. 왜냐면 올해 2월 9일부터는 법이 바뀌니까.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 경우에는 동의한 자만 한다고 해서
이게 임의 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위에 걸 보시면 얘만 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얘는 빼놨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럼 강제 규정을 둬야 될 것이냐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끼리 지금 우리 포럼 밴드 안에서의 토론 내용은 그냥 입법 오류를 보자. 너무 과하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부분. 아까는 19세 했는데 도전법에서는 지금 20세로 해놨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살을 더 먹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세 이상 자녀 분가를 제외한다고 해놓고 있었는데 소정법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얘는 지금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는데 법제처 유권 해석이 세대를 분가하는 거를 말 그대로 진짜 집 밖에 나가 따로 살아라라는 걸로 유권 해석을 내려주고 있는데 소정법에서는 유권 해석뿐만 아니고 아예 그냥 문구를 넣어놨고요. 여기는 유권 해석을 내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기가해지구 내에서 조합설인가의 요거는 또 그전법이긴 한데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뭐죠? 가르쳐본 계획 인가이부터는 매매 금지시키는 규정들을 두고 있죠. 지금 저희가 지금 19조, 도정법의 19조, 그리고 소정법 24조에 의해서 조합원 규정을 보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부 추진하다 보면은 동의자를 골라서 동의를 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이 사람들을 조합을 볼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그 다음에 합산시켰을 때에 붙을 수 있느냐 떨어뜨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까지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과제로 내드리게 될 50조의 2 권리산정 부분 그 다음에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역별 조례에서 말하게 될 부당 자격 기준까지 쭉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우선 뉘앙스 정도라도 이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셔야 나중에 수정법에 따른 가로주택 정비사를 우리가 시행하게 될 때 여기는 이런 경우는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없다를 공부하시게 될 것 같아요. 꾸준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점점 더 어려운 내용도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공부가 사실 뭐 클래스 따진다면 중급 이상은 되는 거거든요. 그래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예전에 제 수업도 한번 들어보시고 리필을 통해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렵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듣다 보시면 어느 순간 가가지고는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어느 순간 가서는 이 단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게 이제 통장에 돈으로 바뀌는 시간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가 이렇게 복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반복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